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인력계획 보고입니다. 중기인력 운영 전망부터 주요 인력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인력 운용 계획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지역 여건으로 우리 군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청년 및 학생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활발한 도시개발에 따른 정주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로 인한 방문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의 활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 및 사회 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복지, 보건, 안전, 문화 등 여러 분야가 상호 연계된 복합적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인력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 통합돌봄, 정신건강 증진 등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정책 강화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문화,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 정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의 국가정책 과제 추진에 따른 2026년도 기준인력 신규 배정에 대한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민생, 안전 등 주민 접점 현장 서비스, 중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면밀한 조직 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인력 운영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 인력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 수요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개 분야 총 48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집행기관 46명, 의회사무국 2명이며 직종 직급별로 6급 이하 48명입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인력 수요입니다. 기획조정 3명, 행재정 2명, 문화체육관광 10명, 보건복지 20명, 산업경제 2명, 환경관리 1명, 도시주택 4명, 지역개발 1명, 방재, 민방위 3명, 마지막으로 의회 총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 20명, 도시주택 1명, 지역개발 1명, 방재, 민방위 3명, 총 25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기준인력으로 증원 수요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12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970억 9천만 원과 특별에게 16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87억 1,5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내용은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네. 좀 전에 국가에서 정한 인력이 보건복지하고 방재 민방위하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지금 아셨죠? 제가 저희 정신건강 정신건강 예, 쪽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은 이제 그대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에도 이제 보면 어려운 부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저번에도 한번 예. 말씀은 드렸었는데 네.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네, 증가하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시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일단 통합돌봄하고는 좀 다른 체계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국가 인력으로 해서는 보건복지 쪽이긴 한데 과연 이쪽으로 같이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예. 이제 정부에서 이 통합돌봄 쪽으로 네네. 기준 인력이 배치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추진을 하면서 통합돌봄의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면서 사실 통합돌봄이라는 그 분야가 지금 기존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관련 업무라든지 여러 뭐 예를 들면은 여성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다방면의 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분야를 통합돌봄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와도 저희가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업무 쪽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과부하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인력을 일단 급한 상황으로 해서 이제 배치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 인건비로 해서 인력을 이제 보충을 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관련 그 팀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었는데 이분은 기간제에 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선택제입니다. 시간 선택제시죠? 그러면 어차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시는 인력이 거네요? 저희가 이제 정원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기준 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시는 인력이신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설명으로는 기준 인건비 외여서 좀 추가라도 이제 기준 인건비에 크게 지장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보충한다고는 하셨었는데 그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예, 정원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그 시간 선택 임기제 보수도 그렇죠. 저희 기준 인건비 예, 항목에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기간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이제 저희 구청에서 좀 전문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것도 그냥 시간 선택제보다는 네. 전문 인력으로 좀 배치하시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이게 네. 업무도 많지만 이제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뭐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 분들은 따로 이렇게 인력 따로 기준 안 하세요? 아, 저희가 지금 진단? 예. 이번에 이제 보고의 건으로는 행안부에서 정한 그 보고 대상에 그 예. 저희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는 네. 지금 공무원만 저희가 포함이 되는 거고 일반직만 포함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무직이라든지 청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정원 관리나 이런 부분은 네네. 충분히 하고 있지만 네네. 행안부에서 정한 저희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안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하는데 따로는 하고 계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근데 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과장님들도. 그래서 한번 보셔가지고 예, 같이 예. 좀 상의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예, 싶어서. 저희가 뭐 정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기준 인건비라든지 뭐 페널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려를 하셨는데 예. 크게 이제 이 문제는 벗어난 것 같아서 네. 다행이긴 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일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좀 다각면으로 해서 각 부서들도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하는 당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건 이제 걸 보다가 네. 우리 중구에 지금 이제 인구의 변화를 이렇게 좀 봤어요. 예. 한때는 26만 10년 전에 예. 그렇죠? 예. 2014년에는 26만이 이제 좀 넘어졌다가 네. 2025년 11월 말에 22만 5천 명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이제 중기 기본 인력 이제 운영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연히 이제 잘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만 네. 중구의 인구의 이제 이 흐름을 잘 보면서 네.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또 어느 관련 분야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복지 분야도 있겠고 도시 개발도 있겠고 우리가 지금 도시를 더 팽창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시를 더 팽창을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 좀 다른 도시를 보면은 자꾸만 그 외곽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또 공동주택을 짓고 그러다 보니 교통도 흩어져 버리고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여기 평이동이란 말이죠. 어떤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돼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평이동이에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팽창해서 그 안에서 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교통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밀집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도시 여건이 이렇게 외곽으로 멀리 퍼져 있는 도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있는 건물을 다시 활용을 해서 인구가 집중하도록 좀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콤팩트 시티라고 하나요? 이렇게 도시를 좀 팽창을 시켜야 된다. 그 인구 밀도를 안으로 좁혀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행정 기능이 거기에 또 맞춰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운영 계획에 이것도 좀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회와 또 같이 또 협력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최선을 마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시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소열 의원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러니까 페널티 대상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은 저희가 그 지방 세수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는 계속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은 주는데 인건비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구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설명전에 4페이지 보면은 우리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행정 인건비 네. 그다음에 사무경비 같은 경우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예, 우리 그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네. 지역 개발이라든가 하여튼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10%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최대한 잘 조절해서 그런 거를 사회개발 쪽 기반시설 하는 데 좀 쓸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페널티 대상이 아닌 거는 다행이지만 이 기준인건비는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리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혹시나 또 통폐합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력을 좀 더 줄여야 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의원입니다. 네. 우리 실장님 이제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이번에 인력
총원에 대해서 이제 중앙의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원 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총액 인건비 한도가 오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그거는 큰 이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인건비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이게 만약에 인원이 총원 한도가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이거 우리가 교부세를 페널티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를 인원을 더 총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줬다고 해서 그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왜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 한도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보면은 우리가 시간 선택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직을 채용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사람을 많이 여러 곳에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물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네.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인원수 자꾸 늘리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해오던 일을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명분으로 채용을 해서 쓰면은 그런지 우리가 지금 행정 수요가 물론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우리 군인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을 때 32만까지 됐었는데 지금 23만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또 행정은 또 과거에는 우리 수기로 작성하던 일들이 지금 전산 처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채용한다라고 자꾸 이게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유수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반 시설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돈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세원 관리과 같은데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체납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체납 징수액이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는 100억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100억 이상이 장기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올해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인건비 지출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활성화라든가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 결국은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발전은 자꾸 늦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인력 운영 문제를 철저하게 좀 제대로 좀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준 인력 잘 유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쌍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39억 정도 네. 늘어서 한 987억 정도 늘었어요. 예, 보수가 한 24억 늘었고 보험료 연금이랑 보험료가 한 15억.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보면 이제 공무원 처우 개선 이제 지난해 발표된 거 그거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저희 예. 네, 그거 하고 이제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이전 경비 네. 이제 폭이 좀 커진 거고. 예. 근데 이제 이 25명의 이제 증원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 지금 인건비. 현재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재원이 네. 25명에 대한 재원이 한시적 지원 재원이죠. 지금 저희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엔 통합돌봄 관련된 인력은 저희가 이제 국비에서 50% 지원을 받는 부분이 6개월
간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돼 있고 예. 이제 차후에 27년도에 이제 그러면 전액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찾아가는 주민복지 실현할 때 그때 저희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3년 정도를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행안부든 보건복지부든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일단 그게 단년도가 아니라 일정 연한 될 때까지 국비를 저희가 한 50%는 보조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6개월만 한시적 지원이고 이제 27년부터는 어떤 이제 방향성이 아직 안 나온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 이제 그 재정 구조 이제 시장이면 잘 아실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순계 세입 전체 네. 세입 대비해서는 인건비가 이제 987억이면 한 58.8% 59%고 네. 우리 이제 그 자체 수입 대비를 해서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을 하게 되면 인건비 기준이 117%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현재 이제 우리 그 공무원분들 급여 충당이 안 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구조 하에서 이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행정 효율화, 구조 개편이 필요한다는데 지금에 있는 이 중기 인력 기본 계획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냥 충원 인력하고 기존 인력의 재배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 좀 고민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방교부세의 어떤 확보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안부의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대전 5개구에서도 상당히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네. 처지는 수준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공모 사업에서 많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현안 사업이나 재난안전 관련 교부세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5개구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 외에도 저희 이제 뭐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건 내려오겠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중앙부처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들 증원 인력을 배치를 봤을 때 네. 48명 중에 이제 이렇게 복지 관련 파트로 20명, 예. 40% 넘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저희 중구 자체가 이제 고령화에 이제 뭐 초고령 사회 그 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수요 대응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문 의원이 판단하는 거는 이제 교육 인프라 쪽하고 네. 이제 지역 경제, 경제 파트 쪽하고 지금 도시 재생 쪽에 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 네.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교육 파트는 그래도 지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일자리 경제과를 예를 들어도 지금 지역 경제의 어떤 반전템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인력 계획을 보게 되면은 그쪽 파트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뭐 이 기본 계획안에서도 나왔겠지만 이 정부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공무원 한 분당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이제 행정 패러다임을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에도 스마트 행정 구현이라고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를 보면은 그냥 예전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 조금 한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이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이 이제 향후 5년간의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가장 이제 뭐 저희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통합돌봄 분야에 많이 집중은 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준 인력 배정을 받았고 이제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반영을 했고 이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할 때 저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도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구정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적게 배치가 됐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인력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관리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현황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국토교통부주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골목까지 안전한 스마트 라이프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관리하여 구정 현안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 지금 사업비 12억을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 그늘막 3개를 설치하는 이 스마트 그늘막이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스마트 그늘막은 예, 약 개당 한 95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3개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그래요.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일반 그늘막은 한 얼마 들어가요?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300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하다 보면 스마트 그늘막도 마찬가지고 꼭 이 그늘막을 설치할 때 그 장소를 민원이 많아서 그 장소를 가봅니다. 가보면은 이 또 도로 스마트가 됐든지 일반 그늘막이 됐든지 그 설치하는 자리가 이 법적으로 또 이
메다가 있어요. 그렇죠? 몇 예, 메다입니까? 접종구역 확보를 해야 3.5메다입니까? 됩니다. 3.5메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는 또 설치를 못 해요. 주민들이 거기가 항상 되게 뜨거우니까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은 거기서 땡빛에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진작 설치할 곳은 거리에 또 이 넓이에 기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설치를 못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을 보는데 이 스마트 그늘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하나에. 예. 그러면은 어느 사거리에 이런데 스마트 그늘막을 봤어요. 보기는 참 좋아요. 자동으로 개폐되고 이렇다고 보고. 근데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을 본의원이 안 볼 때는 이렇게 기후에 영향 따라서 된다고 하지만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매일 이게 펴져 있어. 어느 때는 비가 올 때도 지금 펴져 있고 이게 스마트 그늘막 이 역할을 다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도로 열선은 지금 어디다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도로 열선? 예, 도로 열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지 위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봉소로 그 통로 양쪽 끝 부분에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2개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지구 내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도시 재생 사업 구역 중에서 경사가 심한 위험한 구간에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생 이제 생활 밀착형 이제 사업이죠. 이게 다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토지재생 유천동, 중천동, 석계동 현재는 이렇게 중구에 했죠. 열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재생 사업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정말로 어느 곳에 열선이 꼭 필요한지 어느 곳에 골목길 LED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관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말 이 도시생 여기 한 이곳에다가 무엇을 또한 스마트 기술로서 하는 사업이 필요한지 한번 파악하시고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 맞습니다. 중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석교동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편중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 공모 사업 자체에서 그 조건이 이제 예. 기존에 이제 작년에 이제 25년도니까 25년. 25년도에 완료될 사업구역은 좀 제외가 되고 네. 진행 중인 도시재생구역 내에 이렇게 설치 조건이 그럼 그렇게- 조건 자체가 너무 폭이 좁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이제 동장 추천으로 해서 2억 원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편중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석교동이라는 곳이 이제 주민센터 관할이 석교동 외에 뭐 호동, 옥계동까지도 관할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딱 석교동으로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한정을 지셔야 돼요? 아니면 같은 관할 구역까지도 가능하세요? 이 공모사업 자체 지침에는 예, 예. 도시재생구역 내에 예. 설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생활밀착형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예, 너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폭이 이제 좁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열선을 설치해야 되거나 하는 곳은 이 위치보다 옥계동이란 이런 쪽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인구도 그쪽이 더 많고 경로당 분포도 더 그렇고 예, 경사가 심한 네, 곳은 예, 그렇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예, 그래서 그쪽이 그거를 더 충분히 심한데 알아보고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신 건지 그냥 육안상으로만 이러니까 그냥 석교동이겠지 하고 선택을 하신 건지 사실 조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시는 모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는데 조금 어쨌든 주민센터 자체가 거기까지 관할 구역이다 보니까 좀 폭넓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감안을 했는데 네. 사업 공모 자체 지침 자체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네네.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파악을 네. 해서 그늘막하고 이제 표지병 네.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열선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네. 예, 근데 이제 석교동 분들한테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거기가 해당 지역이 관할이니까.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야 동장 추천제도 그렇고 해서 선호도로 착정을 해서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아직은 이렇게 좀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쪽은 없으시잖아요. 개인 일들이 더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도 많이 좀 이렇게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좀 주변이란 이제 물론 지침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다른 외에 좀 조금 더 이렇게 관할 구역을 좀 폭넓게 좀 잡으셨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모를 하실 때 공모 사업을 하셔가지고 따내신 거는 잘 저기 하신 건데 긍정적인 부분인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거든요. 그럼 한쪽이 너무 소외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같이 어쨌든 여기에도 저희 구비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100% 그렇습니다. 국비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다양하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다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예. 그런 지역적 안배까지도 네.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공모를 할 때 이 꼭 스마트 그늘막으로 한정을 줬습니까? 일반 그늘막으로 같이 병행을 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 밀착형 스마트 이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스마트 하다 보니까 일반 그늘막은 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약해요? 이제 스마트한 이제 디지털 관련 그 자동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면은 지금 이 그늘막을 좀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늘막을. 자, 이 가격 하나면은 물론 이 스마트 그늘막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기능을 좀 보면은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제 기능을 이제 아예 그럴 바에는 일반 이제 그늘막으로 해서 좀 여러 개 해서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런데 수요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사업의 실효성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공모 사업 자체가 이제 생활 밀착형 스마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은 그 범주에 포함이 그래서 그늘막도 안 되다 꼭 스마트로 보니까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기능이 좀 포함이 돼야지 선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주민 수요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예. 공모를 할 때 이렇게 꼭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넣었다니까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는 이제 안 하겠는데, 이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거 보면은 이 그늘막 기능이 그래요. 자, 수요는 원하는 데는 많고, 또 이 스마트 그늘막이 가격적으로 또 좀 높다 보니까 일반 그늘막을 몇 개 할 걸 갖다가 스마트 이걸로 하면은 몇 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공모 사업, 이제 재난 안전 한여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걸 또 이제 감안을 해서 공모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이제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중구로 보면 올해는 이제 지원할 대상이 없는 거죠. 26년도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지금 예, 지침상으로는 예, 현재는 이제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시 공모할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정적, 뉴빌리지 사업 같은 지역, 그러니까 대흥동도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도시재생 사업 예, 구역이니까. 그러면은 대흥동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치면 대흥동 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그 올해 이제 그 빈집 관련해서 그 도시재생 사업 하나 추진하는 사업 하나 있죠. 도시재생과에서. 예, 빈집 정비 말씀하시는 빈집 거죠? 예. 그럼 만약에 거기 사업 지구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도 이제 향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연계 사업으로 연계 사업으로. 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이제 여부는, 이게 예. 뭐 공모 지역도 한정을 해놓고 이제 뭐 그 반경까지도 이제 뭐 제한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 의원이 이제 여러 차례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이 4가지란 말이죠. 그늘막, 열선, LED 표지병, 보행자 안전 시스템.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각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이 공모사업 절대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각 실과로 분산이 돼요. 아닙니다.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사후에 이제 예. 관리는 이제 해당 부서로. 그럼 어디 부서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 열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 관련해서 재난 안전과 쪽, LED 표지병, 예, 이제 표지병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보행자 같습니다. 안전 시스템.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교통과 내지는 건설과 예, 그렇게 이게 이제 예, 보통 한번 확인을 해봐야. 보면 표지병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여러 실과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설치해놓고 관리부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핑퐁을 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고, 스마트 그늘막 관리에 있어서도 보면 이게 고장난 거 뭐 이렇게 고치는 거 정도의 관리 수준이지, 그 그늘막 위에 보면 가을 겨울 이제 이 한 2시즌 지나고 나서 3시즌 봄까지 지나고 나면 그늘막에 그 매연이랑 이런 게 쩔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이 끝나고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그 관리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세심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지만 도로열선이라든가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열선, 그늘막, 이 표지병 같은 경우는 뭐 이 석교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외에 있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필요로 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의 어떤 주민들 그 효능감 같은 거를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다음에 저희들 이제 구 자체 예산이나 뭐 교부세라든가 특교금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선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주민가에 대하여 석교동에서 설치구가 있었는데 검토 결과 추진 불가 판정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구역은 틀리겠죠. 이제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구역과 지금 열선이 들어가는 구역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구역들이 있다.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와서 깐다고 하면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지작물 같은 것들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함께 병행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은 효과도 있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 기본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육상내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육상내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유치활동, 이전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8일 김석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나 필요성 등이 있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 소멸 대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정책개발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국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 중구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지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의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 안 제6조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8일 오한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근본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출판산업진흥법 제7조 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지역서점의 요건을 규정하고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조금 신청 교부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지역서점의 경영 활성화 및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라인 서점 활성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구민의 독서문화 확산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번 지금 조례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올해 지역서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중구청 전체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 그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 구입할 때 지역 예, 예.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네네. 이제 올해부터 그 행정지원과에서 독서 통신 교육할 때 작은 도서관 아니 그 저기 지역 서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각종 행사 뭐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여건가에서 도서 구입도 아마 작은 서점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행, 문화체육과에서 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 서점하고 관련된 책방을 이제 심야에 하시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7개소 지원해 주시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도서문화, 그리고 북스타트라고 해서 출생 책꾸러미,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다 구매하는 쪽으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제 문고 지원도 이쪽을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지원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위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네네.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 구 현실에 맞게 저희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이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지 뭐 그 상위법만 가지고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위법도 그렇고 저희 중구에 독서문화진흥조례 이것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보면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려주셔서 조금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 또 여기 지역 서점 말고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을 봤을 때 좀 한쪽으로 좀 편중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 제 5조에 보니까 지역 서점 우선 구매까지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보면 이제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좀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 서점에 한계점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독서통신의 본 목적을 벗어나면서도 지금 온라인보다는 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역 서점에서 그냥 책 구매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좀 흐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셨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시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상권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이 부분들에 조금 경영을 안정을 시켜주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요번에 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의원님들도 이 예산을 이제 충분히 이제 통과를 시켜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선 구매 계제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보셨을 때 뭐 전통시장도 그렇고 똑같이 생존권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명문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근거로 다른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의견을 예시하면 저희가 또 당연히 마음은 공감은 하나 저희 재정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면에서 좀 고려하심이 좀 어떨까 싶은데.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나 지역 서점 그 도서 구매 우선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지금 현재도 사실 그 대형 그러니까 그 지역 서점 아니면 온라인이나 뭐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도서를.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관의 입장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지역 서점을 이용을 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 소상공인과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타 소상공인과 그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만 이 지역 서점 같은 경우는 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보면은 그 이제 상위법상의 지역 서점 활성화 자체를 국가와 지자체의 그 책무로 규정하기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을 이제 공감한 부분은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뭐 법령에 대한 조례라든지 저희 중구 자체의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으로 해서 지원을 못하거나 이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딱 이런 거를 떠나서 우선을 떠나서 이쪽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의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도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례라는 게 말 하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근거 마련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금 조례 제정하시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서점 맞습니다. 관련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지원하려고 하는 서점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지역 서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서점이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17개 서점들이, 그러니까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뭐, 그 다음에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서점이 17개가 다 해당이 되나요? 그거는 물론 이제 해당이 되는 서점도 있지만 이제 예.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협소해서 이제 그런 생활문화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물론 서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 네네. 위원이 갖고 있는 그 자료를 보면은 학교 인근에 있는 서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서점들은 그 지금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뭐 행사 그러면은 판매하는 책들이 일반 그런 책들이 아니고 참고서 위주의 책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참고서 위주의 서점,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공간, 그다음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 서적들 판매하는 곳 좀 다르게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대구 앞에 있는 모 서점 같은 경우도 서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취급하는 책을 보면은 각종 참고서만 판매하는 서점이고요. 그럼 참고서를 통해서 어떤 문화 공간, 문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제 활성화랑 문화 공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서점을 정확히 분류를 해서 그런 의도의 조례에 맞는 서점인지 그렇지 않은 서점인지도 분류를 이미 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참고서 위주의 서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다른 내용이 포함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일반적인 그냥 어떤 뭐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전공서적이라든가 그런 서적들에 관한 것만,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서적들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그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 지원만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학교 앞에 도서관이나 아니 그 작은 뭐 참고서나 이런 거 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서점에 대해서는 거기 나름대로의 또 그 방향을 저희가 갖고서 이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 본인은 15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뭐 17개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불과 한 5개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그 참고서 위주의 서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데가 일부 서점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 내에서도 서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지원하신다 그러면은 출판서 쪽은 참고서 위주의 서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추가적인 계획이 더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뭐 조례에 세부적으로 지원 방안에까지 세세하게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세부적으로 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지역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서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츰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에 담으면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조례 목적에 맞는 대상이 그러니까 주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그 우리 중국 안내에 있는 서점들은 주가 참고 서점이고 그다음에 보가 일반 서점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수열 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 우리가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보죠. 시장 경제에 된 것은 그 시장 경제의 자율성 이런 것도 보고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인데. 이것은 지금 우선 구매지 꼭 거기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강제성은 없어요 지금. 근데 모든 조례안을 보면은 강제성을 띈 조례들이 많죠.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좀 피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었는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교육관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 제3조에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된다. 독려예요. 네.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6조를 보면은 6조의 1 구청장은 지역 서점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 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종 공연, 독서 동아리 운영, 전시 및 소규모 공연 등 생활 문화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소규모 운영, 뭐 독서 동아리 운영, 전시, 또 소규모 공연 이런 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연할 자리가 이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문화 공연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공연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제 조례안도 좀 있고 그렇죠. 지금 대전에서도 저희 구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보여야 되는데, 좀 문제점을 좀 파악을 좀 하셨어요. 지역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역 서점, 그러니까 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도 이제 그 지역 서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 지금 조례를 저희 제정하고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본 의원은 우선 문제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지역 서점과 대형 서점 또 온라인 이게 유통 구조에 우선 좀 불리함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지역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책값의 71에서 한 13% 수준으로 이제 공고를 받고, 대형 서점 같은 경우는 59에서 한 61%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근본적인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거를 타파하고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권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떠한 강제성을 띈 것이 우리가 이제 조례안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뭐 있으나 마나 그냥 권장상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렇죠. 있으나 마나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저희가 그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죠. 하는 예. 사안입니다. 우리가 뭐 참 안타까운 이제 일이죠. 이렇게 영세 상인들이, 서점들이 자꾸만 도산하고 막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진짜 아쉽고. 근데 시장 경제는 또 시장 경제에다 맡기는 것이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작은 이 서점들이 자꾸만 도산하고 문을 닫고 그러니까 또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권장하는 거죠. 본원에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때 여러모로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본 의원은 이제 지원 근거의 충분함,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인 근거가 있는 상황이고, 또 타 업종과의 형평성, 그리고 선택권에 저해할 우려, 그리고 민간 시장과의 공정성 저해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